자, 38페이지부터 또 새로운 거 항등식. 이거 몇 학년 과정할 때 잠깐 나왔지? 중학교 1학년 과정할 때 우리 등식이라는 걸 배울 때 뭐 등식에 항등식도 있고 뭐 방정식도 있고 기억나나? 물어볼까? 항등식의 뜻이 뭐야? 뭐 똑같은 거죠. 항등식의 뜻이 뭐야? 항상 참이 되는. 그치? 그죠? 항등식 할 때 이 항자가 항상 항자이고 등은 같은 등자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항상 같은 식. 그럼 뭔가 서로 같다라는 게 있으려면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뭔가 두 개가 있을 때 보통 항등식은 등식이고 등식이긴 등식인데 좌변과 우변이 서로 항상 같은 식, 참이 되는 등식.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뭐가 되는 식, 참이 되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항등식이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 잠깐 복습할게요. 말이냐 기본 문제. ax 빼기 2는 3x 더하기 b라는 이런 등식이 있는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는 얼마고? 3인 거죠. b는 얼마고? 그죠? 소위 말하는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벽히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좌변과 우변에서 서로 동류항끼리, 동류항 AX와 동류항이 3X죠, 그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서로 똑같이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좌변의 상수항과 우변의 상수항을 동류항끼리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게 항등식. 항등식은 여러분 x값을 구하는 거다? 아니에요. 항등식은 x값 자체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항등식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래지. 자, 이 개념 잡고 이제 뭐 문제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항등식 문제를 풀어 봅시다. 41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필수제 1번 문제, 이 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본 항등식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1번, 이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항등식은 좀 했지만 좌변식과 우변식이 서로 완벽히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좌변은 서로 곱셈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변은 그냥 덧셈 뺄셈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곱셈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다 뭐 해가지고 분배법칙에서 다 전개합니다.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전개하는 거 연습해야 돼. 하나 다 전개해서 동류항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개를 하면서 동류항을 바로바로 찾을 거야. 잘 봐서 한 방법. 자, 이렇게 하면은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생기는 게 있냐? 없죠. 그러면 x 세제곱이라는 항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x 제곱이 되는 거 몇 개 있어? 맞죠? 요렇게 하면은 ax 제곱. 또 누가 있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미리 동류항을 바로 찾으면서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한 방에 몇 x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첫 시간에 다항식의 곱셈에서 개수 찾기 했었잖아요, 그지?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제곱의 개수가 a죠, a. 요렇게 하면은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개수끼리 a 빼기 1 x제곱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해봐. 1차 항이 몇 x일까? 마이너스 3 빼기 보여요?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x,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x로 개수가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상수항은 얼마다?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끼리 곱해야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방식의 전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어쨌든 이 좌변식을 전개한 게 얘고 우변식은 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동료항끼리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딱 바로 보자마자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C가 얼마예요? 3인 거죠. C는 3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랑 A 빼기 1이 같은 거잖아요, 그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 B랑 A 빼기 1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마이너스 2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2랑 여기서 A 값이 나오겠네? A는 얼마냐? 쫙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A값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B값도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정해지는 거죠? 크게 엄청난 개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곱셈식이 되어 있는 거를 다 전개해.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을 서로 뭐끼리 비교해서 맞춰준다? 개수끼리 비교해서 각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 방법을 우리가 개수끼리 서로 비교해서 맞춰준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단순 그냥 계산 문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요것도 좌변은 덧셈 뺄셈식이야. 근데 우변이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곱셈식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우변도 1번처럼 다 전개할 수 있잖아. 그잖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왠지 요것도 곱셈 전개해야 되고 요것도 전개해야 되고 이걸 3번을 전개를 해야 돼.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동료한끼리 다 이렇게 계산해 하기 싫잖아. 맞죠? 자,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냐? 항등식의 원래 뜻이 뭐였냐? 이 x가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항상 같은 거거든. 그럼 그 말은 요 미지수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항상 같아진다 이 말이거든. 맞죠?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 아무 값이나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 x에다가 예를 들어 뭐 1000 이런 거 대입하고 싶냐? 자, 이 x에다가 원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좀 간단히 값이 정해지는 x를 생각하는 거지. 준영아, 뭔 x 값이 생각나냐? 이 x에다가 뭘 대입을 하면 계산이 좀 간단히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이냐? 네. 또 뭐가 보이냐? 1? 뭐 1도 나쁘지 않은데 1보다 더 좋은 거 안 보이냐? 2. 왜 2가 보이냐? 여기다 2 나오면 그렇지. 뭔가 0 되는 값이 생기는 거 보이냐? 또 하나 보일까? 이요. 0. 그치? 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요 자체가 0이 돼버리니까. 느낌 왔냐?
자, 그래서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되는데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값이 좋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뭘 한번 대입을 해볼까? 여러분 찾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부터 할까? 주영? 0. 0부터 할까? 자,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합니다. 좌변, 우변 모든 x에다가 다 0. 그럼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0 좌변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 남죠? 여기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되고? 1이 되고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 0 집어넣으면 그럼 이게 다 0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냐? 여기도? 0 그럼 뭐야? 양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야. 그럼 바로 a가 얼마? 1 1 나오나? 자, 두 번째 x에다 얼마? 마이너스 1부터 할까? 마이너스 1을 또 대입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그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6이 될 거고 여기 좌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쫙 0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0 쫙 0이 됩니다. 여기도만 계산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된다 알겠죠? B 3B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6은 3B니까 B가 얼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X가 얼마? 2 대입하고 싶은 거 보이니? 자, 2 대입해서 제가 계산하면은 8 8이 2, 6, 12 자, 2 대입하면 쫙 0, 2 대입하면 쫙 0, 2 대입하면은 2, 3은 6C가 될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6C가 되니까 C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B, C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 방법을 뭐라 그러느냐? x에다가 말 그대로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적당한 수치를 대입을 한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방법이 기본이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나는 그냥 다 전개해서 그냥 개수 맞춰주는 게 나는 편하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전개하는 게 별로. 그러면은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몇 번 해가지고 자 연습해 봅시다. 자 그다음 필수제 2번 문제도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자 이제 식이 조금 복잡도해졌네. 자 요렇게 식이 하나 등식이 하나 있는데. 보면 문자가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그죠? 좀 문자가 많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등식이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자,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K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항상 성립한다. 즉 이게 K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인데 중요한 거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은 이 주어진 등식을 이제는 K죠, K.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 K를 문자로 보고. 그러면 X랑 Y는 문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싹 다 전개해가지고 이거를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걸로 다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정리 바로 할게요. 전개하고 다 전개해서 K가 있는 식이 있고 K가 없는 항들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2KX잖아, 그지? 그럼 K로 뽑아내면은 뭐가 남는다? 바로 할 수 있겠냐? 2X. 자, 그 다음 쭉 또 가서 K가 있는 거 찾아봐. K가 있는 거 뭐 있냐? KY가 있죠. K를 뽑아냈으니까 뭐가 남는다? 플러스 Y. 자, 또 있냐? K가 있는 거? 빼기 K가 있죠, 그죠? K를 묶어냈으니까. 됐죠? K가 있는 거 또 있어? 없잖아. 끝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다 전개했을 때 K가 없는 거 다 써봐. 뭐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는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등식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좌변과 이 우변 0이 항상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려면은 뭐야? 여기는 아예 K 자체가 없네, 그죠? 그러면은 K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K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또 요 놈도 뭐가 돼야 돼? 0. 그치? 이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항상 0이 되려면은 K가 0인 게 아니고 K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도 0이 되고 상수도 같이 0이 되면은 이게 항상 0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다. 등식 하나 쓰고 요것도 0이다.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7은 0이다. 그럼 이 두 개를 뭘 주면 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 연립방정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x값, y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2번도 비슷해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등식이 함사성립한대. 그럼 이 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사성립한대. 말 그대로 x가 아무 값이나 가져서 상관도 아니면 뭐에 대한 항등식? 그죠? x에 대한 항등식, y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항등식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정리할 때 쭉 다 전개해서 x가 있는 거는 x가 있는 거 따로 모으고 y가 있는 거는 y가 있는 거 따로 모으고 x랑 y가 아예 없는 거 따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바로 해봅시다. 처음 여기 뭐가 들어갈까? ax 할 때 x 뽑아내 a가 들어가죠. 쭉 또 x가 생기는 건 뭐냐? 마이너스 bx 있죠, 그죠? 마이너스 b 또 있냐? 플러스 2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y가 있는 거 쫙 뽑아봅시다. y가 있는 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by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 뭐야? x랑 y가 아예 없는 건 있냐? 없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거든요. 자, 그럼 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x도 y도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없는데 x가 x가 1이든 y가 100이든 1000이든 이 전체가 항상 0이 되려면 x랑 y가 0이 될 00이 되라는 게 아니고 누구가 요 놈이 뭐가 되고 요 놈이 뭐가 되고 그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x랑 얼마를 가져도 얘도 항상 0이고 얘도 항상 0일 거야. 그럼 또 얘네들이 연립방식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항등식 문제이긴 한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항식 뭐를 뭐로 나누었을 때 또 다항식 나눗셈과 같이 연결할 거야. 다항식 나눗셈. 자, 앞에 했네. 뭐뭐뭐뭐를 뭐뭐뭐뭐로 나눈다. 그런데 이걸 등식을 쓸 때 알겠죠? 검사식으로 x세제곱 ax 플러스 b를 요놈은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눈 놈이랑 뭐랑 곱하고 몫을 곱하는데 문제에 몫이 나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없으면은 몫을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문자를 쓰면 돼요. 근데 보통 몫을 뭐라고 쓰냐면은 보통 QX라고 많이 씁니다. 꼭 QX라고 안 써도 돼요. 뭐 FX라고 써도 되고 뭐 HX라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면 돼. 모르니까 QX라고 써놓은 거고 나머지가 뭐래? EX 더하기 1로 나머지는 정해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더해줘서 등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 다항식 나눗셈에서 배운 검산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식을 하나 씁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등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했잖아. 27을 4로 나누면은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 맞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 계산한 게 27이랑 항상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써놓은 요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항등식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은 요 A와 B 요 두 개수를 구할 건데 앞에서 잠깐 했었네.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전개해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숫자를 적당히 대입을 해서 개수 찾는 방법이 있었지, 그치? 자, 봅시다. 좌변은 전개되어 있는 식이에요. 우변에 여기 곱셈식이 있는데 이거 전개해서 식이 나올까? 뭘 모르니까? 몫을 모르잖아요. 아까 했잖아. 모르는 식이니까 전개한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개수 비교가 힘들겠네, 그죠? 그럼 뭘 해야 될까?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가만 쳐다보면은 매우 특별한 게 요 나누는 2차식 보이니? 요 나누는 2차식이 뭐가 될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네? 인수분해.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소리는 이 각각의 괄호 부분이 0이 되는 x값이 생겼냐? 얼마? 1이랑 2가 있죠. 그러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다? 1이랑 2를 대입하고 싶잖아요. 앞에 연습을 했었죠? 자,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 1 집어넣는 순간 여기 모조리 싹 0이 됩니다. 여기 1 집어넣어줘야 돼요.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그러면은 넘겨서 하나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가 2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또 x에다 이제 2 대입하면은 8 2a b가 되고 2 대입하는 순간 쫙 0입니다. 여기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5가 되고 8 넘겨서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자, 몫이 모르기 때문에
나누는 식을 적당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0 되는 값이 생겼으니까 수치 대입. 자, 2번 문제 똑같이 할게요. 바로 각기 이제 x세제곱, ax제곱, bx 요놈을 는 요걸로 나누었다.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또 적당히 잡아봅시다. 근데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죠? 그럼 뒤에 나머지가 없는 거죠. 0인 거죠.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또 등식을 하나 세웠다. 이게 항등식이다. 자, 그럼 또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개수 비교 아니면은 수치 대입을 할 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죠. 자,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야. 그럼 요놈이 는 0 되는 x값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맞죠? 그럼 이 문제는 수치 대입하기가 별로야. 그지?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몫을 알아볼라. 그러면 전개할 수 있냐? 아, 난감하네. 개수 비교도 힘들고 수치 대입도 힘드네. 자,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수치 대입이 힘들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 개수 비교가 지금 힘든 이유가 내가 몫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자, 근데 이 등식을 쳐다보면은 이 몫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좌변이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2차식이야? 그러면 이 몫이 몇 차식일까? 1차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차수를 생각합니다. 요 좌변이 3차야. 나누는 놈이 2차야. 곱해서 3차가 되려면은 이 몫이 1차식이 돼야 됩니다. 이랬죠? 그럼 우리가 보통 1차식을 어떻게 쓰죠? 보통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쓰잖아요. 그치? 맞죠? 자, 그럼 이제 1차식이니까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데 1차항은 몇 x가 올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이 앞에 x의 개수를 바로 정할 수 있겠냐? 못 정하겠냐? 이게 왜 1인지 알겠냐? 왜 1이야? 그렇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얘네 둘이 결국 곱셈을 전개를 한 게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x제곱이고 요 x제곱이랑 요 1차를 곱을 해서 1x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요 최고차항 개수를 보고 요 x의 개수가 1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x 뭘로 시작하는데 요 뒤에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얼마인데? 2. 왜 2야? 여기 상수항이 2잖아요. 둘이 곱셈을 해서 상수항이 2가 나오는 거는 뭐랑 곱해야 상수항이야? 그죠? 상수항이랑 상수항을 곱해야 상수항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바로 요 사이가 얼마다? 2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곱셈의 원리, 당식 곱셈의 원리. 그러면 몫이 x 더하기라고 정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전개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x 세제곱이 되고요. 2차항 계수는 요렇게 하면은 2x제곱이고요. 요렇게 하면은 1x제곱인 거니까 몇 x제곱? 3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1차항은
1차항은 x랑 2를 하면은 2x가 될 거고요. 1이랑 x 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3x가 됩니다. 마지막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몫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상수항을 만약에 내가 몰라요. 상수항을 몰라요. 근데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 쓰면 될까? 그죠? 1이라는 상수랑 얘를 곱해서 상수 b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를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새로 문자 c를 잡아도 된대. 모르겠으면 c라는 문자를 잡아가지고 다 전개해서 서로 개수 비교를 해도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필수제 4번. 자, 식을 좀 보니까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2를 요놈이랑 같다라고 등식을 썼는데 이게 또 항등식이랍니다. 항등식. 그럼 또 생각하잖아. 항등식 하면은 이 우변을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끼리 맞춰가는 개수 비교법이 있을 거고. 근데 딱 너무 전개하기 싫죠? 아니면 이제 수치 대입이니까 x에다가 적당한가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뭐 0이라든지 여러 번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이 문제는 개수 비교 수치 대입도 괜찮지만 좀 색다른 방법이 있어. 왜 색다른 방법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우변식을 가만 쳐다보면은 전부 다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의 1제곱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치? 똑같은 어떤 1차식의 거듭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항등식은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하는 방법, 빠르게 구하는 방법. 이 좌변에 있는 3차식의 개수만 따옵니다. 우리 앞에서 조립제법 기억나니? 조립제법. 자, 3차항 개수 3. 뭐가 비어있죠? 2차항 개수 0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자,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계속 따오고요. 얼마로 조립제법을 할 거냐? 요 괄호 안에 있는 1차식 0이 되는 x값이 얼마죠? 1로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계수 3 내리고요. 곱해주면 3, 더해주면은 3, 또 곱해주면은 3, 더해주면은 2, 곱해주면은 2, 더해주면은 4, 마지막 건 칸막이.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몫에 해당하는 부분 3, 3이 있죠. 요 놈을 또 연달아서 조립제법. 근데 계속 얼마로 할 거냐? 계속 1. 똑같이 반복합니다. 첫 번째 계수 3 받아내리고 곱해줍니다. 3. 더해줍니다. 6. 곱해줍니다. 6. 더해줍니다. 8. 마지막 거 떼는. 자, 또 3, 6이 남았잖아요. 또 조립제법. 얼마로? 1로. 앞에 거 3 받아내리고요. 곱해서 3 더하면은 9. 마지막 하나 떼냅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여기서 끝.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B, C, D의 값이 뭐냐? 첫
번째 조립제법을 해서 떼낸 수 4 있죠? 요 4가 A가 아니고 4가 맨 마지막 D입니다. 요게 D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은 두 번째 조립제법에서 떼낸 8 있죠? 요 8이 C입니다. 세 번째 떼낸 수 9 있죠? 요 놈이 B고요. 혼자 남은 수 3 있죠? 요 놈이 A입니다. 일단 이게 결론이야. 요 형태에서 항등식 A, B, C, D 찾는 방법, 연달아서 조립제법. 자, 원리를 설명할게요. 원리. 결론은 간단해. 원리. 자, 이 첫 번째 조립제법만 봅니다. 3, 0, 마이너스 1, 2. 이놈을 1로 조립제법 했다. 3 받아내리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준 거. 자, 이 조립제법을 항등식 나눗셈식으로 써봅시다. 요 식을, 그죠? 지금 요 식이 요 놈이죠. 이놈을 1로 조립제법 한 거는 뭘로 나누었을 때? 그렇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요? 3x 제곱 3x 요게 몫이고요. 나머지가 요렇게 등식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때 이 우변을 전부 다 x-1, x-1, x-1이 있는 요 세 개 있죠? 요 놈을 x-1로 요거 여기까지만 x-1로 다 하나씩 공통인수로 뽑아내면은 여기는 뭐가 남냐? a의 x-1의 제곱이 남는 거죠. 세제곱이었는데 하나 뽑아낸 거니까. 그다음 여기는 뭐가 남냐? b x-1 하나 남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 c만 남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d는 이렇게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놈을 얘로 나누었을 때, x-로 나누었을 때 이 중괄호가 뭐가 되고 몫이고 d가 뭐다? 나머지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놈을 내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1로 나누었더니 실제 구해진 몫이 얘고 나머지가 4라고 내가 구했잖아. 그럼 이 4가 누구다? D인 거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조립제법을 해서 나온 나머지 4가 맨 마지막 D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목 있죠, 목. 몫이 얘인 거 알겠냐? 그럼 또 이번에는 요 놈만 따로 떼내가지고 요 놈이 얘랑 같은 거니까 요 개수가 여기 3, 3, 2가 있는 거 보이냐? 그 3, 3, 2를 요 3, 3, 2를 따로 한번 써볼게요. 3, 3, 2를 또 똑같이 1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3 내리고 곱해서 3이고 더하면 6이고 곱하면 6이고 더하면 8이고. 자, 그러면은 요 3, 3, 2 요 놈이죠, 요 놈. 이 놈을 또 1로 조립제법 했다는 얘기는 요 놈을 뭘로 나누었을 때 똑같이 x-로 나누었을 때, 그지? 요 놈을 x-1로 나누었을 때 누가 몫이고
3x 더하기 6이 몫이고 나머지가 8인 거죠. 맞지? 자, 근데 이놈이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럼 또 똑같이 요 식에서 x-1, x-1이 또 똑같이 있는 부분 보이죠? 그럼 요 놈을 또 똑같이 요거 두 개에서 x-1로 묶어내면은 뭐가 남냐? 여기는 뭐가 남아요? a 하나에다가 x 빼기 1이 하나 남죠? 그럼 여기는 b 하나가 남죠? 더하기 c는 따로 노는 거죠? 그럼 또 결국은 이놈이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c인 거네, 그지? 실제 해보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8이잖아. 8이 누구야? 8이 c인 거야. 또 8이 c인 거야. 자,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A, B, C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원리 자체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런 형태 항등식에서 A, B, C, D 계수를 조립제법을 연달아 쫙 해버리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밑에 71번 한번 해봅시다.